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명리학인데 지금 우리 2주차 했죠. 2주차 했는데 선생님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를 하고 지금 결석을 하신 선생님들도 한 6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결석을 하신 선생님들인데 이분도 이제 수업을 올 수 있도록 제가 요 강의를 듣고 오면 그 다음 3주차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앞에 사슬들 다 빼고 꼭 필요한 내용, 이제 명리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기초 과정에서 그 내용만 지금 추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지 종합이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제일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지로는 자축인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천간하고 지지를부터 한번 볼게요. 천간 가벌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벌은 목이죠, 목. 이제 양의 목, 음의 목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음양 오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음양과 오행을 구분을 해야 돼요. 10개의 천간도 그렇고 12개의 지지도 그렇고 그게 이제 합쳐져서 60갑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색깔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목화토금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양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음양은 뭐로 나뉜다고 했습니까? 동정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죠? 동정에 의해서 양과 음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양이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고요히 있는 거는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하다는 음하다는 거는 곧 정하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고요할 정자를 쓰고요. 이 양은요,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에 따라서 음양을 나누고요. 오행은 뭐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습니까? 오행은 우리가 생, 장, 화, 수, 장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생장화수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감출장자인데 이장한다 뭐 묘, 장묘문화 뭐 이런 거 할 때 숨길 장자를 쓰고요. 이는 거둘 숫자입니다. 그죠? 거두어 들여서 여태까지 했던 결과들을 수렴해서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장화수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초 하에서 음양은 동정이고 오행은 목화토금수인데 이거는 생장화수장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명리학 음양오행 수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는 한글을 배울 때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알파벳 외우지 않고 영어를 배울 수 없듯이 명리학은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의 조합이 되는 60갑자, 이걸로 사주팔자가 다 표현이 되고 다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60갑자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벌, 병정, 무기,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목, 이게 화, 이게 토, 이게 금, 이게 수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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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아주 쉬운 겁니다.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가벌병정을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좀 낯설기 때문에 그런데 곧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유전자에는 다 이 동양학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양으로 다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양음양음으로 나누어지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어떻게 보면요.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이렇게 외우면 너무 빠릅니까? 네.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알고 나면 그게
양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음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오행은요. 오행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비록 초급이지만 그죠? 결국은 고급을 가서 다른 사람이나 내 사주를 봐야 되는 통변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급에 맞는 공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잘못해서 고차가 돼 버리면 나중에 고급에 가가지고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중요한 게 음양은 동정으로 구분이 되고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알고 있지만 생장화수장이다. 왜? 사주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겪게 되는 내 삶의 기륭의 변화들을 읽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동정과 생장화수장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동적인 모양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만이 제대로 나중에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는 기본이니까 그죠. 생장화수장이라는 개념을 항상 머리에 이렇게 두고 그렇게 익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행을 생장화수장으로 제가 다시 이렇게 나누어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은 생에 해당하고 화는 장에 해당되고요. 토는 화에 해당돼요. 변화한다는 의미죠. 수는 금은 수에 해당되고 물수는 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린다고 했죠. 동정의 논리에서 그죠? 동에서 움직이는데 그죠? 동에서 움직이는데 목의 상승 운동이 이게 이제 상승 팽창의 1단계라고 하면 화는요. 팽창의 2단계가 되겠죠. 양운동의 1단계, 양운동의 2단계. 자, 이 화는요. 이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닌데 이 내부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은 뭐 합니까? 결국은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운동의 방향성도 변화를 시키고 그죠? 형체도 나중에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금에 해당되는 이 운동은 수축의 1단계, 운동의 1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에 해당되는 이거는 운동의 2단계, 수축의 마지막 2단계가 되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은 진행이 되고, 그죠? 나의 기륭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이 커지겠죠. 예,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음양은 기준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음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 크게 나누면요. 목화의 운동은 양운동이고, 그죠? 금수의 운동은 음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의 천간을 정확하게 음양으로 한번 나눠보자 하면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무토와 기토를 음양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서로 양쪽으로 음쪽으로 배속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논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가운데서도 음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과 화를 가지고 비교하면 누가 더 양적입니까? 얘가 더 양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비교를 하면. 그리고 금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를 비교해서 음양을 구분해라고 하면 수가 음이 되고 금이 양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잡히겠죠. 그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음양과 오행은 상대적입니다. 음양도 이렇게 상대적이지만 오행도 물론 상대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오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그죠?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지만 또 양인 목화 중에서도 비교를 할 수 있고 음인 금수 중에서도 비교를 하면 또 음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는 이 지지의 논리가 기본적이죠. 그래서 제가 12지지 원도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있는 이 위쪽이 오방 남쪽이 되고요. 밑에가
자가 되고 여기가 묘가 여기가 유입니다. 그죠? 그래 자오묘유가 방향의 한가운데 동서남북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 네 방향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시, 사계절 하는 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년은 12달이 있기 때문에 12개의 달이 배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을 시작하는 해는 해, 자, 축 이렇게 해서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 묘, 진 해서 여기가 봄인, 여름이, 봄인, 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 오, 미 하는 요 자리가 여름인 화가 되고요. 신, 유, 술 하는 이 자리가 가을인 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음양이 있고 오행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부터 시작해서 양음, 양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여기도. 그런데 얘들도 또 오행의 배속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임묘진 요쪽은 목이니까 그죠? 목의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진술충미라는 애들은 전부 토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부분은 구분을 하고 자, 임묘는 목이고 사오는 화고 신유는 금이고 해자는 수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또 각각의 오행을 음양을 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지의 인은 양의 목에 해당됩니다. 음양으로서 양의 목에 해당됩니다. 양의 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갑하고 연계성을 더 많이 가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묘는 우리가 임묘진 할 때 묘입니다. 이 묘는 천간에 을하고 연계성을 가집니다. 같이 음의 목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임목은 양의 목이고 천간으로 양의 목은 간목이고 자, 천간의 음의 목은 을목인데 지지의 음의 목은 묘목이더라.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간으로 양의 화는 병화입니다. 그런데 지지에 양의 화로 쓰이는 것은 사화가 됩니다. 사화가.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표에서 이거 넘어가서 안 되네요. 자, 아까 본표에서 사화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서 양음으로 배속할 때는 이 글자가 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 양으로 배속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하고 화의 이 체용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체용변이라고 하는데 수화의 체용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로 쓰는 이 사화는 음인데 용으로 쓰일 때는 양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하고 화에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화는 지지에서 음의 화로 쓰이고요. 음의 화로 쓰이고 천간의 음의 화인 정화하고 연계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에는 토가 4개가 있다고 했죠. 진술충미가 있다고 했는데 천간에는 토가 2개가 있습니다. 천간의 토 2개는 양의 토는 무토, 음의 토는 기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지에 있는 거는 진술이 양의 토가 되고요. 충미가 음의 토가 돼요. 진토와 술토는 양의 토로서 천간의 무토하고 연관이 되고요. 축토하고 미토는 음의 토로서 천간에 있는 기토와 연관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에 신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숭이띠 할 때의 신금입니다. 이 원숭이띠는 지지에서 양의 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천간의 양의 금에 해당되는 어떤 글자요? 경금하고 연관성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닭띠 하는 거 있죠? 유금은 지지에서 음의 금에 해당됩니다. 음의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천간에 음의 금인 신금하고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에서 해수는 천간의 임수하고 연관을 가집니다. 아까 제가 지지에서 수와 화의 체용변 얘기했죠. 수와 화의 체용변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이 수화의 글자 두 글자들이 체와 용이 바뀌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화는 본래 음화인데 체로서는 음화인데 용으로서는 양화로 쓰이는 거예요. 이 사화는. 자, 여기 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도 체로서는 음화인데 음수인데 용으로서는 양의 수로 쓰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수는 우리가 자축인묘 할 때 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간의 개수, 음수인 개수하고 연관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 자수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체로서는, 그죠? 체로서는 본래 양이었는데 용으로서는 음으로 쓰이더라.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오하고 같이 엮입니다. 그죠? 오하도 체로서는 양이었는데 용으로서는 음으로 쓰이더라. 자, 사화는 어떻습니까? 체로서는 음이었는데 용으로서는 양으로 쓰인 거고요. 여기 해수도 체로서는 음이었는데 용으로서는 양으로 쓰인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와 용이 다르게 쓰이는 음양이 지지에서 사화와 오화, 해수와 자수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장간하고 원률분야하고 섞여서 나오는 이제 천간 글자가 있고 지지 글자가 있는데, 지지 글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지 안에 천간의 글자를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그거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그렸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12지지 원도는 머리에 그냥 딱 익혀놔라고 했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좌오묘유가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좌오묘유를 뭐라고 합니까?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 또는 사왕이라고도 합니다. 왕성할 왕자를 써가지고 사정 또는 사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의 한가운데, 방향의 한가운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정방이고, 이 방향할 때 방자도 적거든요. 사정방이고, 이 사왕지라고도 합니다. 사왕지. 내 방향에서 가장 왕한 위치에 있다. 사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오묘유. 자, 자는 그러면 수를 대표하고, 그죠? 오는 화를 대표하고, 묘는 목을 대표하고, 유는 금을 대표하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동서남북의 한가운데를 딱딱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이 기운들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수가 가장 왕한 지역인데 이는 화가 가장 왕한 지역. 그래서 수화는 이렇게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목과 금도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글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충한다 했죠. 충이란 의미.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마주보면서 대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주보면서 충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글자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띠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무슨 띠하고 안 좋다 하는 것들이 이 충입니다. 그래서 좌우충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충미충이 있죠. 그 다음에는요 인신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유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술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충이 있죠. 여기는 오잔데 좌우충하고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지지 12지지 원도에서 마주보고 있는 글자는 충이다. 이 충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분리입니다. 이탈이고 완전히 서로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죠? 봄이고 가을이고. 여기는 입춘 자리거든요. 여기는요 입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전부 반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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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됐는데, 자, 인묘는 간목하고 같이 엮인다고 했고, 그죠? 우리가 묘목은 을목하고 같이 연관을 가진다고 했고, 이 진하고 술은요 무토하고 연관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미토하고 축토는 기토하고 연관을 가지고요, 요 신금은 천간에 경금하고 연관을 가진다고 했죠. 이 유금은 천간에 신금하고 연관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수화의 체용변 해가지고 수와 화는 체와 용이 다르더라. 지금 제가 이렇게 자부터 시작해서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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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적어 놓은 거는 이거는 뭡니까? 체로서의 음량을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용으로 쓸 때는 어떻다고요? 이 사화는 누구하고 연관된다고 했습니까? 천간의 양화인 병화하고 연관을 가진다고 했고요. 이 오화는요, 정화하고 연관을 가진다고 했죠. 자, 이 해수는요, 천간의 양간인 임수하고 연관을 가지고요. 이 자수는요, 천간의 음간인 개수하고 영향을 가진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12지지 원도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꼭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화의 체용변이 이루어지는 모양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나타냈습니다. 그죠? 자, 이까지 이제 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하나를 더 올려드릴게요. 이제 뭐 미리 공부한다는 의미도 될 거고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시간 되면 제가 올릴 건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면 3주차부터 이제 알아듣기 쉽습니다. 1, 2차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1주, 2주차에서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한 20분 동안 한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눈을 감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저번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음의 화는 이러면 정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간목은 하면 양의 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경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간에 있는 양의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신금이 이제 이 신금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구분 잘해야 돼요. 천간에 있는 신금이 있고 원숭이띠 하는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신금 할 때는 천간에 음의 금이 되고 이 원숭이띠의 신금은 지지의 양의 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공부 하셔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민대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28차수라고 했죠. 28차수인데도 제가 27차수까지 뭐 복습을 위해서 뭐 예습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 과목을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꼭 잘 따라와가지고 3주차, 4주차 이제 시작될 때부터는 이제 결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4주를 뽑아내는 이제 명조 세우기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주 빠지면 따라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넣을 거고요. 가능하면 목요일 전까지 약간 3주차 할 내용하고 여러분들 상생상극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다시 뵙고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